이번 영상에서는 GNU-PG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G, GNU는 이제 GNU 프로젝트죠. 그 자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결성된 FSP를 추구하는 그런 이제 모터가 이제 GNU죠. 그 다음에 프라이빗 가드는 이제 말 그대로 사생활 보호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GNU-PG라는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GNU-PG는 PGP 기반으로 탄생을 했기 때문에 먼저 PGP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GP는 Pretty Good Privacy라고 되어 있죠. 이름만 봐도 역시 사생활을 보호하는 그런 개념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PGP는 1991년에 여기 나온 대로 필 진머맨이라는 분이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전자우편 보안을 위해서 개발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솔직히 초기에는 이 전자우편이 텍스트 기반으로 전송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암호화하거나 복구하는 그런 개념을 넣어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자우편의 기밀성이라든지 메시지 인증, 여기 죄송한데 아마 이 영역이 좀 오타가 좀 많습니다. 다음 책 낼 때는 제가 다 수정하겠습니다. 메시지 인증이라든지 사용자 인증, 송신 부인 방지 이런 기능들도 내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PGP는 역시 두 개네요. 전자우편뿐만이 아니라 디스크 파티션, 그다음에 파일 디렉토리 암호화에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파일 암호화, 파일이나 디렉토리 암호화할 때 이제 이 PGP 기반으로 탄생한 GPG, 보통 약자로 GNU-PG 또는 약자로 GPG라고 하거든요. 예, 그거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해서 이 파일 시스템 영역에 제가 GNU-PG를 넣었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PGP의 주요 기능을 보시면 일단 그 해당 사용자, 지정한 사용자 이외의 다른 사용자가 일단 볼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송 도중에 이제 변경되었는지 불법적으로 변경되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그 전자우편을 보낸 사람이 누군지 확인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수신자가 받았는데 받지 않았다고, 보통 수신 부인이죠. 네, 이런 것들을 방지하도록 그런 이제 기능들을 내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PGP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PGP는요, 이 필 진범맨이 상용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제품을 출시하게 했는데, 미국 정부가 이제 이런 암호학이라든지 암호 알고리즘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제품 판매를 중단할 것 같다는 우려에 의해서 요거를 이제 공개를 해버립니다.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현재는 이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개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재 그 PGP는 크게 두 개 버전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비아크리프트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상용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개 버전으로 나누는데, 1997년에 이제 IETF라는 거죠. 미국 인터넷 표준 규격을 개발한 관장기구 제가 써놨습니다. IETF에서 이 PGP의 공개 버전인 이제 오픈 PGP를요, 워킹 기구로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99년에 이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즉 GNU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단체, 재단이 이제 FSF입니다.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인데, 이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에서 이 오픈 PGP를 기반으로 GNU Private Guard, 즉 GNU-PG 또는 약자로 GPG라고 부르거든요. 네, GPG를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PG를 이해하시려면 PGP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GNU-PG의 개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GNU-PG는 이 GNU-PG를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요즘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랜섬웨어죠. 이 랜섬웨어의 원리를 이해하실 때 아주 좋습니다. 랜섬웨어가 사실 이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GPG를 잘 사용하시게 되면 랜섬웨어도 하시면 안 되겠지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냥 GNU-PG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일단 GNU-PG는 파일 암호화할 때 이제 공개키랑 비밀키라고 되어 있죠. 보통 이제 퍼블릭키, 영어로 퍼블릭키, 비밀키는 이제 개인키라고도 부릅니다. 시크릿 키. 이 두 개의 키 가지고 이제 파일을 암호화하고 복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기법 토대로 이제 오픈 PGP를 기반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이제 보통 사용되는 게 데이터 암호라든지 디지털 서명, 즉 이게 특정 사용자가 이제 만든 파일인지 서명 같은 것도 현재 전자 서명 사용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 GNU-PG가 많이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반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그냥 캐시나 VI 편집기로 이제 a.txt를 만들게 되면 그 파일이 제가 뭐 특정 사용자한테 보냈는데 다른 사용자가 잘못 전송됐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다른 사용자는 잘못 전송됐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GNU-PG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NU-PG의 기본 개념은 특정 사용자가 키 두 개를 생성을 합니다. 생성을 뭐 뒤에 또 그림을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개인 키는 자기가 가지고 있고요. 공개 키를 다른 사용자한테 보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공개 키를 받은 사용자들이 텍스트 문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그 공개 키를 가지고 이제 암호화된 문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개인 키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에 전송하게 되면 개인 키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는 그 개인 키를 가지고 이제 그걸 복호화 작업을 통해서 일반 텍스트 파일로 이렇게 변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 정보는 www.gnupg.org에 가시면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GNU-PG에 지원하는 알고리즘은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지원하는데 뭐 공개키가 뭐 RSA나 L가말, DSA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암호화 알고리즘은 네. 아니죠. 좀 IDA야, 트리플 데스, 뭐 캐스트 바이 프로피시 등, 뭐 AES, 뭐 2PC 뭐 이런 거 다 지원하고 있고 해시 알고리즘은 뭐 최근에 이제 SH512, 뭐 256 많이 쓰는 게 유닉스 계열에서도 초창기에 MD5 많이 쓰다가 지금 SH256 거쳐서 SH512 지금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압축 알고리즘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GNU-PG의 설치 및 사용법에 대해서 나오죠. GNU-PG는 네, 소스를 만약에 다운로드 하겠다면 그 GNU-PG.org 가시면 소스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제 설치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명경으로 쉽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네, 이렇게 uinstall GNU-PG라든지 현재 그 버전이 GNU-PG 2로 갔기 때문에 GNU-PG라고 이렇게 2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면 됩니다. 네, 물론 뭐 GNU-PG만 하셔도 자동으로 해당 버전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되고 한번 보겠습니다. 막 기본적으로 설치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rpm-qi 이렇게 GNU-PG 이렇게 해보시면 네, 패킷 아인스톨 나오죠. 뭐 um으로 찾아볼까? um search 네, GNU-PG 이렇게 하게 되면 뭐 관련 정보들 보입니다. 네, 그러면 현재 이제 GNU-PG2 버전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GNU-PG 하셔도 되고요. GNU-PG2라고 하셔도 설치가 됩니다. 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스톨 하시고요. 네, GNU-PG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GNU2 버전이라는 거죠. Y 누르고요.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왜 이제 저희 IP가 이상한가? 일본 사이트로 연결됐네요. 다음이나 이런 데도 많은데 하필. 근데 다운 설치하는 동안 이제 GNUP 사이트 가볼게요. GNUPG.org 이렇게 가보시면 이제 이 GNU 관련된 GPG 관련된 여기 정보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설명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PGP에 대한 오픈 PGP 기반으로 되어 있다, 프리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되어 있다, 뭐 설명들 잘 나오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하기 때문에 뭐 Git도 현재 최근에 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치가 이게 외국 사이트로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설치가 좀 걸리기 때문에 간단 사용법, 사용법을 한번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령어는 제가 설치하면 rpm-qi, ql 같은 거로 보여드릴 텐데 일단 명령어는 약자인 gpg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꼭 하시는 절차는 이제 그 키를 먼저 생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gen 키 하게 되면 이제 공개 키하고 비밀 키를 생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키 하게 되면 생성된 공개 키 정보를 공개 키 및 비밀 키 정보를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은 리스트 키스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공개 키 정보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마이너스 리스트 다시 시크릿 키스 하게 되면 이 생성된 이제 개인 키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삭제는 뭐 딜리트 키고요. 좀 옵션들은 좀 명령어들이 좀 직관적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포세인 사용자가 만든 뭐 이렇게 키 삭제는 딜리트 시크릿 키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딜리트 키 하게 된 포세인의 공개 키를 삭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개 키의 내용을 확인하겠다면 마이너스 아모로 마이너스 익스포트 하면 되고요. 그다음 보통 이제 이걸 파일로 생성을 해야 되거든요. 파일로 생성해서 이제 보내는 형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용자는 이제 공개키 설정할 때 이제 임포트를 가지고 이제 설치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된 문서 보시죠. 마이너스 아웃풋에 이제 요게 이제 암호화된 파일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크리프트 암호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시피언스는 이제 레시피가 조리법이라는 뜻이잖아요. 포세인 사용자가 이렇게 발행한 공개키를 가지고, 이게 원본입니다. 요게 일반 문서를 포세인 사용자의 공개키를 사용해서 암호화라는 거고요. 그래서 생성된 파일명은 뭐 encrypt.txt가 됩니다. 요거 이따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받은 쪽에서는 이제 그 암호화된 문서를 복호화를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일반 문서를 복호화해서 일반 문서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게 이제 암호화된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디크립트 옵션이고, 그다음에 아웃풋에서 이건 이제 생성되는 아웃풋 마이너스 아웃풋은 생성되는 파일명을 지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명 같은 거 하는 거죠. 이거 뭐 전자서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마이너스 SB 하게 되면 포세인 사용자가 만약에 이렇게 서명을 달게 되면 이렇게 SIG가 붙어서 서명 파일이 생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원본인지 확인하려면 이 서명 파일을 가지고 버리파이 검증하시면 돼요. 이 서명 파일 가지고 이 파일이 원본이 아니냐라고 검증하시면 맞다라고 하게 되면 뭐 굿 시그니처가 나오는 거고, 틀리면 배드 시그니처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전자서명 같은 거 확인할 때도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네요. 자, 수습을 하기 전에 일단 GNU 파일을 이용한 이제 파일 암호화죠. 지금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영역이 파일 시스템 영역이기 때문에 이 파일을 암호화할 때 GNU PG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암호화가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복구하는지에 대한 그 개념을 한번 이해하시는데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텍스트 파일이 중간에 잘못 전송이 됩니다. 뭐 이런 경우라는 거죠. 만약에 지금 제가 그림처럼 하게 되면 유로제라는 사용자가 있어요. 지금 저도 똑같이 아이디를 만들어서 작업할 예정인데, 유로제라는 사용자가 secret.txt 이렇게 보냈어요. 이 secret.txt라는 파일을요. 포세인 사용자한테 보내야 돼요. 자, 근데 이게 뭐 포세인 사용자한테 정상적으로 전달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잘못 갔다라는 거죠. 이게 잘못 전송됐어요. 그래서 뭐 포세인이 아니고 뭐 SAIN으로 보냈어요. 포세인. 그러면 이 사용자는 이 secret.txt를 받은 사용자는 만약에 뭐 메일이나 받았다고 하게 되면 이 내용을 그대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볼게 돼요. 왜냐하면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메모장이라든지 뭐 이런 뭐 워드패드,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또는 리눅스인 경우 VI 편집기라든지 cat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 내용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텍스트 파일인 경우에 일단 텍스트가 핵심이죠. 이메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텍스트로 전송을 하게 되면 중간에 이제 패킷 캡처링 같은 거를 하게 되면 내용이 보인다라는 거죠. 아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텔넷이라든지 SSH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중간에 의도치 않은 제3자한테 해당 파일이 넘어가게 되면 내용이 그대로 노출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GNU 파일을 이용하면 파일의 성수신자 간에 암호화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본 원리는 특정 사용자라는 거죠. 특정 사용자가 이제 키 2개를 생성해서 공개키를 사용하고 그 공개키를 전송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문서를 만드는 쪽에서 이제 공개키를 가지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일반적인 텍스트 파일을 암호화된 문서를 만드는 거고요. 그걸 이제 전송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키 가지고 끊는 건데, 제가 그림 그려놨습니다. 제가 그림 잘 못 그리는데, 이 그림을 봐가면서 설명드리면 다음 것 같습니다. 이게 확대가 되나요? 잠시만요. 조금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핵심의 기준은 이겁니다. 핵심의 기준은 이제 포세인. 일단은 전송하는 방법이 뭐냐면 유로제 사용자가 포세인 사용자한테 전송할 때의 예제라고 보시면 되죠.
만약에 포세인도 유로제 사용자한테 만약에 암호화된 문서를 전송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유로제 사용자가 보낸 키를 설치한다고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개념만 봐보세요. 자, 지금 중간에 이렇게 중요한 문서를 보내야 돼요. 보내야 돼. 그리고 이 문서는 포세인 사용자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 전송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송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포세인 사용자가 키 두 개를 생성을 합니다. 제너럴 키를 하게 되면 이 퍼블릭 키, 보통 이제 공개 키죠. 그 다음에 시크릿 또는 이제 프라이빗 키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두 개의 키를 생성을 해서 시크릿 키는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퍼블릭 키를 이제 유로제 사용자한테 전송하는 겁니다. 이 퍼블릭 키는 여러 사용자한테 뿌려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포세인 사용자가 여러 사용자들한테 암호화된 문서를, 암호화된 파일을 받아야겠다고 하면 여러 개, 이거 다 말 그대로 공개 키이기 때문에 네, 여러 사용자한테 이제 보내는 형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유로제 사용자는 이 퍼블릭 키를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퍼블릭 키를 설치를 합니다. 개인 키를 설치를 해요. 설치를 해서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세인 사용자한테 보내는 문서가 이제 만약에 러브.txt라고 하게 되면 그 러브.txt를 뭐 vi 편집기라든지 일반 텍스트 편집기로 작성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작성된 러브.txt를요, 설치한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 이제 암호화된 문서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en 러브.txt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서를 전송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암호화됐기 때문에 뭐 잘못 전송된다고 하더라도 열어볼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다음에 뭐 설사 열어볼 수 있으면 이제 그게 해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만드는 게 랜섬웨어랑 원리 똑같습니다. 랜섬웨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송된 이 문서는 이거에 이제 쌍이 되는 시크릿 키를 가진 사람만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포세인 사용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크릿 키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복호화해서 일반 문서로 변환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러브.txt 다시 변환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확인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리는 뭐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실습예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보면 사용자를 맞춰보겠습니다. 이제 뭐 저희가 그러니까 저랑 막 계정이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랩 유로제랑 잠깐 볼게요. 이 그랩 저는 이제 포세인이 있기 때문에 계정 두 개의 계정을 선택하세요. 이 그랩 해볼게요. 이 그랩 하고요. 그다음에 뭐 포세인이 하고요. 유로제. 이 그랩은 포세인 또는 유로제가 계정이 있나 보여달라는 거고요. ETC 밑에 패스워드 하게 되면 전 두 개의 계정이 다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터미널을 열겠습니다. 터미널을 하나는 포세인, 그렇죠? 네, su- 포세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명 더 유로제, su- 유로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계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 포세인 계정이 있고요. 네, 유로제 계정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포세인이 암호화된 문서를 유로제한테 받아낸다라는 거죠. 자, 그럼 키를 생성을 합니다. 여기 지금 일단 다 지울게요. 좀 지저분하기 때문에 여기 아무것도 없고요. 유로제도 뭐 아무것도 없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받는 쪽에서 이제 키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받는 쪽. 그러니까 포세인이 유로제에 암호화된 문서를 받아야겠다 그러면 여기서 키를 생성하시는 거예요. 생성을 하게 되면 자, gpg 하시고요. pg 하시고 네, 마이너스 하시고요. 이게 엑스윈도우가 포세인으로 로그인해야 될지도 모르겠네. 네, 일단 해보겠습니다. gpg 하시고요. 네, 젠키 하시면 돼요. 젠키. 자, 그러면 네, 여기 보면 GPG 버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라는 설명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유롭게 해서 노 워런티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디렉토리 이제 홈 밑에 포세인 밑에 .gnupg가 이제 네,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컴필레이션 코드 생성되고, 여기 보면 키 두 개 생겼는데 이게 securing.gpg가 있고 public.gpg가 있죠. 이게 이제 개인 키가 되는 경우 이게 이제 그 공개 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보면 이제 그 암호 알고리즘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뭐 RSA가 뭔지 DSA가 뭔지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엘가말이 뭔지 뭐 이런 거 설명 안 드릴 텐데, 뭐 잘 모르시면 지금 여기 보면 1번 이렇게 번호를 선택하시고 본인이 원하는 이제 그 알고리즘 있다라고 하면 선택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디폴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잘 모르시면 그냥 엔터만 치셔도 돼요. 자, 일단 RSA N가 기본적이라는 거죠. 엔터 RSA로 하겠습니다. 엔터 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트, 암호화에 사용된 키 비트를 선택하라는 거죠. 자, 1024부터 4096까지 있는데, 물론 이제 비트가 높을수록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해독하기가 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또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 시스템마다. 그래서 일단 그 기본 값은 중간치인 2048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키 사이즈, 뭐 원하는 키 사이즈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그냥 엔터 치겠습니다. 2048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메뉴가 뭐냐면 이 키에 대한 유효 기간을 설정하는 거죠. 기본 값이 0이 뭐냐면 키 does not expire죠. 예, 제한이 없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 하면 기본 값이 day, 그 다음에 n 값, 뭐 1을 더블 하면 week라는 거고, week, month, year처럼 제 옆에다가 이제 단위를 정수값에다가 단위를 붙이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차피 뭐 공개 키 자체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굳이 기간을 설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기본값으로 하겠습니다. 엔터 쳐서 이제 key does not expire at all이라고 뜨고요. 자, 그 다음에 맞냐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암호 알고리즘, 비트, 그 다음에 유효 기간, Y 누르시면 되겠죠. 맞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GNP에 보면 이제 그 키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이름 쓰라고 하는데 대충 쓰시면 되는데, 저는 뭐 제 이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정성대, 그냥 우리나라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메일 어드레스 쓰라고 나오죠? 네, 이메일 어드레스, 뭐, 제가 이메일 쓰죠. 고생, 골뱅이, 네이버.com 하겠습니다. 요즘에 카카오를 쓰니까 카카오닷컴으로 해볼까요? 네이버가 너무 많이 돼서 이렇게 또 쳐보죠. 자, 커멘트는 설명이죠. 뭐 어떤 이게 뭐다라고 이렇게 설명. 그냥 리눅스의 마스터라고 할게요. 네, 이렇게 설명 다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름, 그 다음에 이제 커멘트, 이메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름 체인지할 거면 N, 커멘트 수정할 거면 C, 이메일은 E, 그 다음에 OK, 퀴트 이렇게 나오죠. 예, O 누르시면 되겠죠. OK. 자, 되어 있죠. 자,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네.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네, 네네네. 이게 원래 엑스윈도우에서 지금 이게 버전이 바뀌면서 엑스윈도우 기반으로 해서 이 키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네, 허가권이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허가권이 아마. 자, 그래서 커넥트, 이게 엑스윈도우의 이제 일반 사용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굉장히 죄송한데, 네, 요거를요, 네네네. 로그아웃해서 일반 사용자로 들어오겠습니다. 네, 일반 사용자로. 지금 키 생성 자체가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엑스윈도우를 기반으로 동작을 하거든요. 아니면 엑스윈도우에 자기 계정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다시 하겠습니다. 패스워드 1234인가? 죄송합니다. 보세인 네 1234. 네, 맞습니다. 제가 뭐 그냥 영상이기 때문에 네, 요게 문제가 있네. 네, 깔끔하게 다시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이게 또 이게 터미널도 맞춰야 되는데 잘 안 보이시죠? 잠시만요. 얼른 빨리. 네, 요거 이렇게 빨리 바꾸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그 꼴이 아닌데. 골드. 네네네, 죄송합니다. 자,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를 하셔야 되는데, 자, ls-i 하면 실패를 하면 아까 gnupg라는 디렉토리가 생겼을 거거든요. 그죠? 자기 홈 디렉토리에서 cd하고 이제 pwd 하시면 홈 밑에 자기 id가 있잖아요. 잘 됐네요. 뭐 이거 제거하는 것도 보면. 자, 그럼 이제 ls-a 하면 이제 이렇게 gnupg라는 디렉토리가 .gnupg라는 디렉토리가 생겨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ls-a
ls-l.gnupg 한번 디렉토리 한번 볼게요. 네. 보시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렉토리를 좀 제거하시고 좀 다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rm-rf.gnupg라는 디렉토리를요, 네, 제거를 한번 이렇게 하고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 네,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엑스윈도우 기반 동작해야 되는데 이게 왜 아까 안 된 거냐면 지금 루트로 로그인했잖아요. 그 엑스윈도우가 루트 권한이 있어야 되는 상태인데 저희가 임시적으로 이렇게 일반 사용자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그 터미널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루트가 지금 사용적인 터미널로 뭔가를 띄우는 거는 권한 자체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접근 권한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불편하시더라도 네, 일단 키 생성하는 요 단계만이라도 네, 이렇게 잠깐 요 일반 계정 사용자 자기 아이디로 키 생성하는 계정의 아이디로 로그인 하셔야 되겠습니다.